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국무위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이수진입니다. 먼저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얼마 전 발생한 쿠팡 이천 물류센터 화재를 진화하다 산화하신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헌신과 희생에 머리 숙여 존경과 조의를 표합니다. 매일 들려오는 노동자 산재 사망 소식에 죄송함이 밀려오고 때로는 무력감마저 듭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보살피는 정치를 하겠다는 저의 다짐을 다시 새기며 민주당 산재 예방 TF 활동을 가동시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루가 멀게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김부겸 총리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님 축하드립니다. 예. 생명과 안전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운 나라,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입니다. 네. 총리님, 얼마 전 일어난 광주 학동 참사, 네. 2019년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판박입니다. 총리님, 화면은 이번 광주 사고의 철거 건물 사진입니다. 건물 위에서 아래로 해체해야 하는 기본 원칙도 안 지키고 도로와 인접해 있는데도 위험을 방어할 철골 기둥이나 보호벽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2달 전인 4월 어느 시민이 사진을 전송하며 학동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해체공사 사업 구조를 슬라이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철거공사는 재개발조합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계약했는데 이후 한솔기업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한솔기업은 해체공사 전문 업체지만 서울 소재 10여 명 직원이 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후 광주 지역의 백솔건설, 아산산업개발 등 여러 업체에 2차, 3차 하도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공사 비용은 처음 평당 28만 원을 책정했지만 이것이 2차 하도급을 거치며 10만 원대, 3차 하도급을 거치며 4만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총리님, 이번 사고 결국 철거 비용 줄이고자 불법 하도급을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건설 분야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 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동의하십니까? 예.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좀 서둘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침 건설의 날 행사장에서도 그런 정부의 안전에 대한 정부도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마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그 대표자님들께서도 이제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란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의 철거공사 불법 재하도급 의혹 그리고 또 관련된 비리 철저히 수사해야 됩니다. 정부의 근본적 대책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도급 자체가 불법이 아닌 단계가 있고 아마 불법인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로 현장에 대해서 우선 조사 방식을 확실히 개선하거나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분들이 자꾸 특별사법 경찰 자격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국토부도 요구를 하고 행안부도 요구를 할 텐데 철거 현장이 됐든 또 위험한 지역이 됐든 간에 그게 정부에서 DB하는 데 있습니다. 그 DB하에 반드시 매일 그 안전 책임자가 뭐 예를 들면 한 차례 이상이나 하루에 2차례 등 반드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DB에다가
올리게끔 그렇게 좀 강조를 해서 보는 눈이 만만치 않다 이런 걸 분명히 그 건설하는 업주들이 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철저한 수사 감독 부탁드리면서 다음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한 해 평균 2,0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K방역은 선진국이지만 산업안전은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슬라이드 보시면요, 평택항 고 이선호 군 안전핀, 안전모 등 안전장비 없이 일하다가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습니다. 현대제철 노동자 야간에 홀로 설비 고장을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11m 높이에서 용접 작업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부산 신항 노동자는 퇴근 중 뒤에서 다가온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총리님, 이 모든 사고 노동자가 죽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인재였습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네. 네, 총리님 앞서 언급한 이런 현대제철, 현대중공업은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정부가 근로감독할 때마다 법규 위반 수두룩합니다. 안전을 소홀히 해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기업은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기술 지도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관련해서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의원님 중대재해처벌법부터 우선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능한 어떤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자꾸 이 법이 가혹하다고만 이야기하시지 말고 그 사업을 하시는 시행자라든가 뭐 이런 분도 혹은 대표자들이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가 한번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또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그냥 또 넘어가면 될 거다. 그건 이번 확실히 한번 인식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예. 네, 총리님,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 수천억 원대 재산 피해는 물론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네. 불이 나면 초기에 작동해야 될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하층을 사실상 3개층으로 사용해서 화재를 더 키웠습니다. 또 작업자들 핸드폰을 못 쓰게 해서 조기 신고가 늦어졌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총리님, 쿠팡의 모든 물류센터에 대해서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해야 됩니다. 부처에 지시하시겠습니까? 지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개 층을 3개 공간으로 나누니까 사실상 원래 설치된 스프링클러라는 게 작동 안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자꾸 이런 사고가 나고도 우리가 고쳐지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 확실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네. 그 쿠팡 김범석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과 등기 이사직 사임하고 한국 쿠팡의 모든 지위에서 물러났습니다. 또 많은 기업의 오너들이 혹시 이런 방식으로 중대재해 책임 회피 준비하고 있지 않은지, 이 기업들이 중대재해 책임 회피 꼼수 부리는 거 아닌지 이에 대해서 정부의 대안 있습니까? 뭐 저도 어떤 혹시 그런 의혹이 없는지라고 살펴봤더니 그래도 뭐 이사회 준비 등등으로 봤을 때 이번 뭐 사고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게 앞으로 이제 대기업이나 혹은 이런 데서 대표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어떤 이런 행위가 아닌지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요건에 대해서는 김범석 의장의 사태와 사고하고 직접적 관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모든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원칙 지켜주길 예, 그렇습니다. 바라고요. 예. 네, 총리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 이선호 군 조문 뒤에 산업 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무총리실 산하의 산재 관련 부처들이 상시적으로 모여서 산재 대책을 세우고 또 제도를 정비하고 또 법적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범정부 상설위원회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의원님, 우선은 이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실이 일단 이번 7월 1일부터 발족을 해서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역량이 고용노동부 혼자만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범정부에서 유사 기능을 묻고 또 권한들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겠습니다. 예, 사건 특징에 따라서 몇몇 부처만 모여서 TF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저도 이번 활동을 통해서 좀 절감을 했습니다. 총리님의 의지가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범정부 상설위원회 요거는 반드시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 전혀 의지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정의 이게 목표입니다. 일하다가 정말 다치고 죽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또 대한민국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목표니까 분명히 이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또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우선 일이 되어가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조직이나 위원회를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말을 아끼는 겁니다. 의원님. 네, 그러니까 부처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요. 좀 빠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1대 1,400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가 1,400곳입니다. 이게 이렇다면 현실적으로 대부분 서류만으로 안전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감독이 필요한데 서류 감독하는 거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총리님, 적정 근로감독관 수가 얼마 정도 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적정 숫자 얼마 정도까지인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지금 근로감독관 수가 의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그 중에서 이제 안전을 보아야 할 감독관은 더 적다라는 이야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근로감독 쪽에 저희 정부가 와서 그래도 제법 정원을 했는데도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다 보기보다는 그냥 서류로 그냥 형식적으로 체크를 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개선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수준보다 한 2배 정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로감독관 네, 감독관 수를 3년 내에 한 3,000명 정도 더 근로감독관 정원 추가 확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게 공무원 정원 문제는 또 이제 국회에서 또 논란을 벌이십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에 마지막 문재인 정부 마지막 공무원 정원 계획을 올릴 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감독 쪽에 좀 더 티오를 많이 배정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또한 작업 현장 그 위험 요소는 사실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산재 근로감독 시 노동자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제도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노동자 의견 반영 제도화로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건 노동조합이라든가 혹은 이런 쪽에서 문제 제기를 좀 더 강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요? 제가 다녀보면은요, 예. 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섭이나 이제 그런 협의회 때 얘기를 하지만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노동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게 사실 실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하는 행위가 강제성을 띠고 또 공적인 권위를 가져야 그렇죠. 아마 그게 집행이 될 테니까 그 방법이 뭔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중대재해는 원청보다는 하청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발생 비율이 높은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험의 외주화를 이런 중단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재개정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부분을 좀 더 손을 대야지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하신 대로 도대체 위험은 외주화하는 이런 관행이라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뿌리 이게 자리 잡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잘못된 관행들을 고치기 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재개정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은 그 법안 중에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법안을 좀 발의한 것도 있고요. 네, 그건 조금 많은 더 위원님들께서 봐야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법안 발의한 게 있으니까 네네. 한번 부처에서 보고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하청 회사나 하청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이 산재 예방을 위한 근로 감독할 때 또 이런 의견도 제가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평택항 부산신항 사고 현장 방문해 보니까 이제 해수부가 그 항만 부두회사를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 평가할 때 안전 관련 항목이 들어있지 않은 걸 발견했습니다. 총리님, 해수부의 항만 안전 강화 대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발의한 항만 부두회사 안전 평가제 도입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아니 의원님, 이제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쪽에 평가 항목이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아마 그동안 과거에 그냥 관행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누구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이번에 그렇게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시면서 이런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이것도 역시 관계 부처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네. 그 항만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산 북항 거기 가동되는 크레인이 174대인데요. 이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 장비가 절반이 넘는 96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후 크레인에서 육중한 쇳덩이가 떨어진다면은 수많은 노동자가 죽거나 다칠 수가 있습니다. 총리님, 건설 크레인 내구연한은 20년이더라고요. 그런데 항만 크레인은 내구연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 항만 크레인 내구연한 규정 그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원래 우리 건설 현장 크레인이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게 전부 다 말하자면 임대 또 재임대 또 중고품들이 다시 이렇게 도색만 해서 새로 들어오고 하면서 그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것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반드시 그 이력제를 그 크레인의 이력제를 반드시 어디서부터 해서 어떻게 썼다는 걸 보면서부터 그 건설 현장 크레인 안전 사고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항만 쪽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그리고 아직도 현장에 작업 지휘자와 신호수 없이 지게차가 오가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전담 신호수, 전담 작업 지휘자 배치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동의하십니까? 예, 뭐 의원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노동자의 목숨을 보호하는 일인데 아까 말한 그거는 은행과 그 주체들이 말하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또 안전에 대한 그런 제도화를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예, 그걸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6년 9월 김군 사망 원인으로 2인 1조 원칙 그 미준수가 주목됐고 2018년 태안화력 우리 김웅균 씨 사고 이후에 2019년 정부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고 위험 작업에 2인 1조를 의무화했습니다. 총리님, 공공기관은 2인 1조 근무 원칙이 적용되는데 민간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예전에 이제 아무래도 뭐 경비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아직도 안전은 운이다 뭐 이런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직은 좀 현장을 지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갈 수는 없는 일이다 하는 걸 분명히 이번에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위험한 작업은 2인 1조 원칙을 의무화하는 법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안전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운 나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중대 시민재해, 산업재해 줄이는데 김부겸 총리님께서 총리직을 걸고 총력을 다해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79% 정도 됐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그동안 국민들께서 의료 소비자로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불신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 보도된 바 뭐 대리 수술이라든가 이런 등등 이런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국민들이 이런 조금 불신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는 병원 노동자들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내에서의 의사들의 폭언폭행 갑질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를 하게 된다면 수술실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라든지 성폭력, 인권침해, 의료사고 책임 소재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좀 힘들겠지만 의원님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같은 이런 의료 전문인들한테 나타나는 길, 또 거기서 수술이라는 고도의 어떤 그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과연 이제 그게 어떤 부담이 없겠는지 하는 게 있어서요. 우선 가장 국민들이 불신하는 대리수술이라든가 이런 문제부터 우선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들을 뭐 지문을 찍게 한다든가 해서 출입자들이 그 동선이 체크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우선 좀 불신을 건네는 것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술실 내부를 바라보는 문제는 다른 나라도 워낙 조심스러운지 블랙박스 형태로 해서 거기서 주고받는 뭐 이렇게 대화를 녹음하는 이런 경우는 있던데, 아직까지 녹화인 경우에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환자의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부로서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너무 신중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벌써 7년이나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병원에 그 수술실에 CCTV를 그 의무 설치한다라면은 사실은 환자들 동의 절차 당연히 밟아야겠죠. 그리고 영상 자료 유출되지 않기 막기 위해서는 또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고, 지금도 병원에는 여러 입구나 근처에 다 CCTV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노동조합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회가 원하는 거대로 좀 더 투명하게 발전하고 바뀌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전 책임 있게 이 체계에 대해서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의료 주체 중에 한 파트인 의사 선생님들이 또 워낙 또 완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그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국가적 재난을 이렇게 함께 극복해가는 과정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 어제 보건의료 노조가 9월 총파업을 결의했는데요. 핵심 요구가 PA 간호사 문제 해결인데, 그 5월 10일 국제 간호사의 날 그 가면을 쓴 간호사, PA 간호사들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해야만 했다는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울먹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증언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PA 간호사가 1만 명 이상이 지금 불법적으로 그 의료 행위를 하고 있고, 실태 조사조차도 안 되고 있어서 파악도 안 되는데, 이게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고 또 의료 선진국처럼 팀 기반 진료 체계를 만들어서 의사 진료 그런 의료 행위 중 일부를 위임해서 전문 간호사가 담당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모든 불법적인 요소들이 CCTV라든지 이런 것들 통하지 않으면은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 PA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의견들을 조금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까지 그 PA 선생님이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고 그리고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총리님께서 우리 정부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보건의료 발전계획 발표 예정이신데, 이 안에 저는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지역 공공의사제 도입 정책 같은 것도 함께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공공의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런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가 그런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분명히 움직이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흔들린 적이 없는데, 다만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의정 협의를 할 때 그때 약속한 부분들도 또 정부로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의원님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 질문 제목을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라고 정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마산 하포 출신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